답을 먼저 적어드릴까요? 네. 그런 거 좋아하죠? 작년 기출문제는 풀어보셨을 테고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 다음에 그걸 또 까놓고 엎었으니까 똑같게 해서 엎은 거니까 작년 국가직 시험 맞은 점수에서 얼마나 맞았는지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으니까 너무 잔인하다. 또 작년 국가직보다 점수가 안 나왔으면 1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뭐 한두 달 바짝 하면 되겠죠 뭐. 자, 됐어요? 이제 문제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자, 1번. 시대별 중앙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의 중앙행정만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통일신라하고 발해는 중앙관부 2주차 수업에서 하는 거죠. 중앙, 지방, 군사, 그 다음에 교육, 감찰 이렇게 표를 드렸어요. 딱 보는 순간 그게 떠오르시면 되는 거고 정답은 1번인데 통일신라는 제가 뭐라고 밝혔어요? 통일신라 중앙부서 몇 부? 14부 또는 집사부 밑에 몇 부? 13부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 책에는 이렇게 나오고 최근 책에는 이렇게 나와서 이거 둘 다 맞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부서 외울 때 몇 개 외웠어요? 14개 다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순서대로 외우자 라고 했습니다. 자, 법흥왕 때 14부 중에 최고 먼저 뭐가 설치되죠? 병부가 설치되죠. 그 다음에 진평왕 때 위화부 알아두자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진덕여왕 때 진흥왕 때 만들었던 품주를 두 개를 딱 잘라서 차항부하고 뭐? 집사부를 만들었다라고 했고, 무열왕 때 사정부. 수업 안 들었어요? 생각을 해냈어요. 틀린 거 찾는 거라니까? 암기 안 된 거? 사정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문왕 때 예작부를 마지막으로 14부가 완성됐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언제 풀 때 7급 국가직인가 지방직 풀 때 문제풀이로 장관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앉혀놨다. 기본 수업에서는 안 하는 건데 7급 문제 나왔으니까 체크해보자 라고 해서 기출문제 냈던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 그 다음에 발해는 중서문화성 아래는 6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발해는 조금 이따 문제 나오면 조직을 그릴 거지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왕 밑에 뭐 중대성, 선조성, 그 다음에 정당성, 가장 중요한 건 정당성 중심으로 해서 몇 부가 움직였다? 6부가 움직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건 어디가 틀렸습니까? 중서문화성인 어디 거고? 고려 거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정상성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고려는요. 경찰 문제에 나왔던 거 제가 뽑아서 낸 거예요. 여러분 고려하면 중앙정치는 왕 밑에 이성 몇 부?
육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추원, 그 다음에 3, 4, 어사대 이렇게 표시 나는 거죠. 그리고 왕을 견제하는 기구인 뭐가 있습니까? 간이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독자적 기구인 도병, 마사와 식목, 도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그린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아니, 보면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 이건 어디 거? 당나라 모델. 이거는 어디 거? 송나라 모델. 이거는 뭐 있어? 독자적인 거. 이건 누구하고 비교? 조선과 비교. 이렇게 잘 나온다고 설명을 해요. 요 그림이 딱 떠오르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디테일하게는 중서문화성에서 1, 2등급 애들 뭐라고 하죠? 1, 2등급 뭐라고 하지? 제신. 여기에 중추원의 1, 2등급 뭐라고 하지? 예, 추밀이라고 하고 1급은 판원사, 여기 짱은 판원사라고 부른다라고 한 다음에 중추원에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왕명출납, 궁사, 기밀을 다룬다라고 해서 군사 기밀은 정보부인데 몇 급? 2급 이상의 높은 추밀이 다르고 그 다음에 중추원의 왕명출납은 승, 선이라고 몇 급? 3급이 다른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바꿔서 낸 거예요. 나왔던 기출문제를 바꿔서 냈습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앞뒤 바꿔치기 좋아서 냈고요. 그러니까 틀렸고 조선 전기에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움직였고요. 조선 후기의 최고 간부는 뭐였습니까? 비변사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다? 저는 그렇게 공부하는데 여러분 안 되면 여기서 뭐 틀렸던 부분 쭉 형광펜 긋고 여러분이 공부한 책에서 찾아서 그 부분 다시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 중학교 가서 요즘에 시키는 게 뭐 있냐면 태워다 주고 제가 태워올 때가 많거든요. 그럼 태워올 때 뭐라고 할까? 되게 잔인하게 해요. 졸려고 하면 야 일어나. 오늘 학교에서 배운 책 꺼내. 교과서 안 갖고 왔다서 한 번 엄청 혼났어요. 그럼 차에서 뭐 시킬까? 학교에서 배운 거 바로 외워. 오늘 뭐 배웠어? 그럼 또 딸은 진엄마한테 덤벼도 너희 말을 잘 듣거든. 그럼 막 한자 체크해서 오늘 갑골문자 배웠는데 그럼 갑골문자 외워? 아 그건 아니고 읽어보라고. 이해 가나? 그럼 이해 안 가면 아빠가 알려줄게 이렇게 하고 영어 수학은 빼놓고 나머지 암기 과목은 그 자리에서 외우라고 해요. 그래서 국어하고 한자하고 사회 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가셔서 오늘 바로 미루지 말고 점심시간에 여러분 틀렸던 부분 외우시면 돼요. 그럼 다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못 붙지. 이렇게 떠올랐던 분, 안 됐던 분 암기하셔야 돼. 그래야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바짝 올릴 수 있어요. 자, 2번입니다. 목종의 모후인 천추태후와 김치향 불륜관계를 맺고 왕위를 엿보자. 누가?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다. 저 이거 보는 순간 고려 왕조 순서로 딱 썼습니다. 여러분 고려 왕 제가 반드시 외우라고 했죠. 뭐 있습니까? 태, 해, 정, 광, 경종. 하는 일은 시정전식과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성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요 부분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하죠? 고려는 고려 왕실은 우리 기준으로 족보를 따지면 개족보다라고 말하면서 자, 경종의 부인이 천추태후고 천추태후의 오라비가 성종이고 천추태후와 경종 사이에 난 아들이 성종의 조카인 목종이고 라고 말했습니다. 근친혼했으니까. 근데 목종의 엄마이자 경종의 부인 천추태후가 남자친구가 생겨서 그게 누구였지? 김치향인데 여기서 자식이 나왔는데 이 자식을 왕으로 삼으려니 평안도를 지키고 있던 강조가 들고 일어나서 이건 아니야 라고 제껴버렸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그럼 제가 꼭 질문해요. 천추태후 죽였어 안 죽였어? 안 죽였다고 했어요. 천추태후는 천수를 누렸습니다. 엄청 잘 살았어요. 그러면서 참 신기하다. 우리 기준으로 보기는 힘들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현종인데 현종네 집안은 더 막장이었다라고 했죠. 엄마가 천추태후 여동생, 성종의 여동생이었는데 누구랑? 네, 할아버지 동생이랑 결혼해서 난 게 누구다? 현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기준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꼭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이에요. 왕이 딱 기억나야 돼. 자, 그럼 동북구성을 선취했던 건 어느 왕이야? 예종이죠. 그치? 우리가 숙예 할 때 외교관계에서 봤어요. 양규가 통주에서 거란을 격파했다. 양규 누구야? 거란 몇 차?
2차. 그래서 이게 언제야? 현종 때야.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야. 양규란 장군은 반드시 알아줘야 되는 거고요. 귀주라고 나올 때도 있고 통주라고 나올 때도 있고 강동육지 근처라고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인데 저는 요 문장은 딱 백과사전에서 뽑아가지고 통주 나왔길래 통주를 써줬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란으로부터 강동육주를 획득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성종이지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압록강하고부터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한 거는 현종의 자식인 덕종과 정종 때지요. 그러니까 직후의 사건은 몇 번? 2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 거란 순서는 요 거란과의 전쟁은 지도 문제는 예전에 쉽게 나왔던 거고 요즘에는 계속 뭐가 나옵니까? 순서가 나오니까 거란과의 전쟁은 왕을 기준으로 순서 알아두시고 제가 수업할 때는 심지어 뭐 하죠? 나성을 축조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축조했다는 것까지 시기가 다르다. 초조대장경을 축조한 건 어느 왕 때냐라고 해서 그것까지 정리해 드리니까 기억해내시면 됩니다. 여기는 바로 직후 문제 맞췄지만 순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 자, 영동대장군 백제 3화왕 62세가 되는 계묘년 임진 7일에 돌아가셨다라고 했는데 영동대장군 백제 3화왕 누구죠? 예, 요 사료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령왕릉입니다. 그쵸? 무령왕릉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무령왕의 통치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거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저는 뭘 떠올렸느냐? 아, 학생들한테 요거를 한번 써드려야겠구나 라고 기억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국가직 시험, 지방직 시험, 뭐 서울시든 경찰이든 다 나오는 문제. 뭐 삼국의 발전이라고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쓰고요. 제가 수업할 때 건국, 그 다음에 1에서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이렇게 써드렸던 표에서 왕 순서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날리고 자 4세기부터 가겠습니다. 4세기 고구려 누구 있었어? 암기한 거. 누구 있었지? 사람마다 다르지만 요만큼만 정리했어요. 저는 6세기에는 이렇게 치고 여기는 이렇게 썼어요. 오케이? 기억나세요? 자, 이제 갑니다. 자, 중국이 5호 16국이 북쪽에 득세하니 누가? 미천왕이 태조왕도 실패하고 동천왕도 실패했던 어디를 공략하더라? 서안평을 공략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안평 기억나십니까? 서안평 위치 어디지? 대답을 하세요.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야 제가 그리죠. 아니면 다소 설명해야 되잖아. 여기에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되게 어려운 물도 태조왕이 서안평을 공격하였다. 5. 동천왕이 서안평을 공격하였다. 5. 다 때렸어. 그런데 중국이 갈라졌을 때에 미천왕이 성공했다라고 했잖아요. 왜? 여러분 고구려의 수도가 국내성, 졸본에서 국내성 옮겼는데 얘네가 북쪽 갈 일 있어 없어? 없어. 여기 가야 뭐 북극 곰뺏기 더 살겠어? 그러니까 반드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공략해야 될 때는 여기 있는 평야지대인 어디? 대동강 유역. 그 다음에 요동반도를 지나서 갈 수 있는 서안평이었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공략하다가 미천왕 때 중국이 갈라졌을 때 서안평을 점령하고 대동강 유역에 낙낙을 정벌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낙 공격도 앞으로 앞전에 왕들도 나올 수 있어. 여기를 정복한 게 이제 미천왕이고요. 그런데 56국 중에 가장 잘 나가는 거 여기에 성장한 거 제가 중국 이름 붙이는 거 설명드렸죠. 기억나세요? 여기 중국을 만리장성 이남에 9등분하면 산둥반도 있는 데가 제나라고 이쪽이 무슨 나라야? 연나라야. 그래서 연나라가 있다가 뭉개졌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무슨 년? 전연. 그 다음 나오는 건 후연. 그 다음에 안 되면 북연, 남연, 동연, 서연 붙여가지고 그냥 방향만 붙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56국제에 선비숙이 세운 전연이 고구려를 침략한다. 그게 언제야? 고국
원앙 때. 그래서 위기를 맞이하니까 고건왕이 남쪽이라도 튼튼해야겠다 내려가다가 근초고왕 때 뭐 했다? 맞아 죽었다라고 하지요. 요 내용은 계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에 엄청 잘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370년에 소수리방 한 일 3개. 예, 아버지 원수는 나중에 긋겠어.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불교 수용 태학 설립, 그 다음에 율령반포 이렇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근초광은 백제 전성기 알아두시면 되고 침유왕 때 불교 수용했다라고 하고요. 연결한 부분 보시면 돼요. 요즘에 이거 잘 나오니까. 자, 내무랑이 누구한테 편지 씁니까? 광개토대왕한테 살려달라고 편지 쓰지요. 그게 몇 년? 399년에 편지 써서 400년에 5만 기병을 들고 내려오더라. 자, 거기 선택지에 들어갔네요. 1번 고구려가 신라 내정간섭을 강화하였다. 400년 광개토대왕 이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도와줬으니까 뭐 하자? 예, 내가 지분 좀 달라고 할게 라고 해서 400년 된 거고, 그 다음 뭐 있어? 장수왕. 여기 이렇게 돈 순서에서는 제가 연도를 쓸 거예요. 이 연도. 얘도 연도 잘 안 외워도 돼. 예, 이렇게 사건 정도만 알면 되고 했는데 여기는 연도를 반드시 알아두자라고 했잖아요. 414, 427, 433, 472, 475, 476, 아니 493 이렇게 알아두자고 했어요. 요건 순서 문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면 나 이렇게 막 쳐다보다가 기억 안 나면 단대 보고 있어. 여러분 뭐 설치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비석을 세우자. 광개토 대왕릉비, 장수왕이 평양으로 뭐 했습니까? 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왕과 누구? 늘지왕이 무슨 동맹? 네, 나제 동맹을 맺은 게 433년이다 라고 했고요. 470년엔 계로왕이 정말 괴로워서 때리니까 어디에? 5호 16국을 토기한 북위에 국서를 썼다. 국서 내용이 아까 누구? 근초고왕이 누굴 죽인 거? 네, 고구원왕을 죽인 거. 그거는 자기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다. 실수다라고 말하고 그거 주저리 썼어요. 그 다음에 475년엔 집요한 장수왕이 한강 어디를 차지했다? 예, 이남을 차지했다라는 거야. 한강 이부까지는 광개토대왕이 점령했는데 한강 이남은 요때 넘었다라고 하고요. 493년은 혼인동맹. 그렇죠. 동성왕이 이러다 다 죽어 문주왕 칼빵 맞고 나서 소주왕한테 전화했다라고 한 거. 요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여기 뭐 있습니까? 네,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다는 것은 4세기 근초고왕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신라가 관상선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살해하였다라고 하는 건 어디예요? 여기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하죠. 요때 제가 맨날 배신 얘기 해드리잖아요. 첫사랑 제가 제 생일날 바람 펴가지고 잡았다고 와우 막 이러면서 진짜일까? 자, 요거 여러분. 진흥왕이 누구? 성왕을 배신했다 얘기하면서 여기도 순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 순서 문제 뭘로 외웠어요? 순서 문제 뭘로 설명하지? 비석으로 설명해요. 거기가 가장 많이 나와. 비석도 안 외워지고 순서도 안 외워져서 하는데, 자, 이렇게 지도를 그려놓고 누가? 경상도에 있던 진흥왕이 중령, 조령을 넘어서 치고 나온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551년에 뭘 세워? 단양 적성비라는 포상비. 야이차가 도와줬으니까 야이차야. 한 번 헷갈리면 계속 헷갈려요. 야이차인가 단양에 사는 놈이 도와줘서 얘가 전쟁 중에 죽었으니 얘를 상을 주겠다라는 포상비 했고요. 그 다음에 552년에 여기 배신했습니다. 뭘 차지하기 위해서? 당항성, 지금 경기도 화성에서 중국과 직접 교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강 하류까지 딱 뺏었다. 그때 활약한 게 법흥왕 때 귀순했던 금관가의 마지막 왕자 김무력이다 설명을 하고요. 한강 주변에 설치한 행정구역을 뭐라 그래? 신주를 552년, 532년에 털어서 설치했고, 그것 때문에 열받으니까 경상도 제낄 거야 라고 하고 성왕이 충남 부여에서 출발해서 논산 지나 대전 지나 어디? 옥천을 뚫었다고 했잖아.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맨날 여기 대전에서 어디 갈 때, 부산 갈 때 고개 넘는 무슨 령 휴게소? 추풍령 휴게소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입구가 옥천이라 옥천 관산성을 뚫으러 갔다라고 하는 게 554년이에요.
이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죽어 안 죽어?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성왕을 딱 죽였으니 이제 백제는 위기를 맞이했고 한강 유역은 단단하게 누구게 됐다? 신라게 됐다. 그 결과로 555년에 무슨 비 세워? 북한 산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 산비는 어디에 있어? 서울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헤어진 연인 전현무 한혜진이 나 혼자 산다에서 처음 썸 탄 그 산. 제가 수업할 때 맨날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그 산. 국립공원 중에 가장 등산객이 많은 그 북한산. 거기다 비석을 세웠다라고 했고요. 요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와 신라가 싸웠지만 요 밑에는 백제 편을 든 누구? 대가야. 신라 편을 드는 누구 있습니까? 금관가야 있다고 했지. 금관가야는 버풍왕 때 투항에서 열심히 싸운 거고 대가야는 버풍왕 때 혼인동맹을 맺었지만 그게 잘못돼서 신라와 원수가 돼서 백제 편을 들었다. 근데 줄 잘못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561년에 대가야 어느 동네? 동네 이름 대가야. 경북 고령이라고 했잖아. 고령 지산동 유적지거든요. 경북 고령인데 그 밑에는 어디? 창녕을 치면서 무슨 비? 창녕비 세우고 562년에 뭐 했다? 네, 대가야를 정벌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568년에 마운영비 황초령비 썼다. 순서하고 내용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저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첫 시험만 이렇게 천천히 내용 설명하고 두 번째는 빛의 속도로. 자, 여기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신라가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살해하였다라고 하는 건 554년이구나. 연도가 기억나도 되지만 저 부분이 쭉 순서대로 기억나시면 좋고요. 금관가야가 대가야 지역을 중심으로 대두되었다라고 한 건 몇 세기? 3세기다. 그래서 가야 할 때 순서로 정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자, 가와 나 주장 사이에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자, 이거 딱 보는 순간 누구 떠오르면 돼? 인물론 이승만이지요. 자, 제가 떼고 그냥 46년 이야기만 할 겁니다. 여러분 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있었죠. 삼국 외상회의가 있었어. 그러니까 46년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나라에선 난리가 납니다. 찬탁, 반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미세먼지 덕분에 목이 가서 안 돌아와요. 오늘 밤부터 실컷 자야지. 그럼 목이 돌아오겠지. 제가 샤오미 공기청정기를 재작년에 샀거든요. 진짜 쌀 때. 대륙의 실수 샤오미. 아십니까? 야, 필터도 되게 좋은데 그때 핫세일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사서 9만 얼마에 샀거든? 야, 지금 공기가 안 좋긴 안 좋은 거 봐. 똑같은 모델이 17만 원, 18만 원 팔더라고요. 안 사 그래서. 그냥 샤오미 틀고 있어, 샤오미. 목이 계속 안 좋은데 여러분들 관리 잘 하십시오. 자, 이제 46년 갈 겁니다. 여러분 46년 순서 여기서 외워야 되는 거. 네, 3월에서 1차 미소공이 5월까지 있었지. 이거 깨지니까 6월 달에 이승만이 정읍에서 발언했지요. 그 다음에 7월 달엔 안 되겠다 해서 중도좌파 여운형, 중도파 김규식이 좌우 합작운동을 벌였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7월에서 그리고 10월 달에 뭐 발표해?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걸 발표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47년 딱 하고 48년 딱 되면 47년에 유엔에서 총회에서 했는데 누가 북한이 입국 거부하고 딱 48년 되니까 다 깨질 거 알아 몰라? 알아. 그래서 48년 2월에 김구 선생님이 요거 발표하신 거야. 2천만 동포에게 고함 이란 걸 딱 발표했어. 발표하니까 유엔에서 뭐야? 남한에서만 실시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4월 달에 남북 지도자 회의가 있었고 5월 10일 날 총선거, 7월 17일 날 재헌,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 다음에 9월 9일 날 북한, 정확히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4.3 항쟁 들어가면 되는 거고, 여기 10월 달에 여순 사건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예요. 그겁니다. 요 순서는 다 기억나셔야 돼요. 자, 1번은 그래서 가는 46년 6월이고요. 나는 48년 2월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긴 스토리로
하든 아니면 월을 외우든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국회의원 선출하는 50총선거 48년 5월 10일. 자, 이번 가를 주장하는 인물로 좌우합작 7원칙 46년 10월이죠. 그치?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네, 김규식을 의장으로 한 남조선. 근데 여기는 좌우합작 7원칙은 여운형하고 누구야? 김규식인데 시기는 맞지만 내용이 틀렸네. 그래서 안 되는 거. 자, 3번 김규식을 의장으로 한 남조선 과도 입법의회가 창설되었다 하는 거. 요거 언제야? 제가 이 순서를 다 깔아놓고 자, 어려운 거 갈 거야 라고 해서 46년 언제다? 12월에다 김규식을 넣어드려요. 그리고 47년 2월에다가 뭐 있습니까? 47년에 민정장관 안재홍을 넣는 뭐 있습니까? 남조선 과도 정부라고 하잖아요. 민정장관 안재홍 넣는 거 제가 추가로 해드린 거 그 두 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다 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요 김규식을 의장으로 한 남조선 과도 입법의회하고 안재홍을 민정장관으로 한 과도정부하고 모르면 추가해서 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은 나 인물은 남조선 과도 정부 민정장관이었다. 이건 누구라고? 안재홍. 47년 2월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5번이에요.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예전에 성종이 땡땡 시행에 따르는 잡기가 정도에 어긋나는 데다가 번거롭고 요란스럽다 하여 모두 폐지하였다. 성종이 폐지하였대. 그런데 30년이 되었는데 이때 와서 정당문학 최항이 청하여 이를 부활시켰다? 성종이 땡그라미겠네요. 그럼 이거는 딱 이렇게 문제였어. 내가 일부러 이 사료는 안 건드렸어. 여러분 어떻게 추론할 거야? 이거 누구야? 어느 시대야? 조선일까 고려일까? 뭐 폐지했는데 딱 조선 고려 모르겠어. 근데 밑에를 봤더니 요거 8관에나 보다 연등회 정도 되겠구나라고 하면 고려 성종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하시면 돼. 8관회로 갈 건지 연등회로 갈 건지. 자, 그럼 뭐 같아? 여러분 내가 이거 딱 설명하면서 야 이거 8관회야 라고 하면 여러분은 8관회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 이거 고려 성종인지 조선 성종인지 잘 모르겠는데 8관회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밑에 봤더니 어쨌든 8관회 연등회 같아. 그럼 정답 몇 번으로 했어? 1번이. 왜냐? 자, 연등회라고 하면 뭐가 맞아?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 1번도 맞아. 오케이? 다 맞아요. 자, 이제 연등회 설명할게요. 연등회 신라 시대부터 실시했습니다. 진흥왕 때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8관회와 함께. 정월 대보름에 연등회 하냐고? 네, 상원연등이라고 하는 건 정월 대보름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파일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에도 연등 행사를 했답니다. 오케이? 보름하고 초파일에 각각 연등 행사를 했다라고 하고요. 연등 행사는 순수 뭐야? 불교 행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 2, 3번은 안 되는 거야.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럼 8관회로 하면 몇 번만 맞아? 1번만 맞는 거예요. 8관회는 뭐고? 8관회는 신라시대부터 진흥왕 때부터 실시했고 불교, 도교, 민간신앙까지 덮겠고 순수 불교 행사도 아니고 10월 달에 10월 15일 날 어디? 평양 서경 11월 15일 개성, 개경에서 실시했다. 1년 2번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8관회가 돼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제 저는 해석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은 사료 보고 이거 언제다? 8관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그리고 거기 최항은요. 보면 선생님 무시정권, 최충원, 최우, 최황, 최희 그 최항이에요? 라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외울 필요도 없어요. 최원희의 손자입니다. 최원희 기억나? 최원희 누구였지? 네, 신라말 6두품 3최 기억나시죠? 최치원 신라의 충신으로 사라졌고 최승우는 백제의 책사가 됐고 후백제의 책사가 됐고 최원희는 빈공과에 합격했지만 돌아와서 고려의 행정을 세운 사람이 됐다는 거야. 그 최원희의 손자 신라 6두품 계열이다라고 하고요. 강조의 정변 때 누구 때려잡은 사람? 네,
김치양 때려잡은 사람이 최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안 해도 상관없어. 강조의 정번을 기준으로 해서 고려의 전통을 지키려는 자주파 김치양 쪽과 아니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누구? 네, 신라 육두풍 계열인데 육두풍 계열이 승리해서 그 다음부터는 고려는 철저히 유교 국가로 변모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활약했던 사람이 최항이에요. 그러니까 내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 그냥 자기가 본 책에서 그냥 툭 잘라서 낸 거야. 근데 우리는 문제 풀 때 그렇게 쉽게 풀 수는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내가 이걸 딱 분류해서 야 8간이에요. 신라 때부터 했지 나머지는 아니야 라고 뭐라고 넘어가면 여러분 생각이란 걸 안 할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해오지.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끊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예,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암기할 건 딱 아까 연등회하고 8간에 비교했던 거 그건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6번입니다. 어떤 왕에 관련된 걸까? 어디 땡그라미 치면 돼? 대보단에 땡그라미 치면 된다라고 한 거지요. 대보단 누구야? 중종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대보단 있고 또 뭐 있지? 만동묘, 화양선 다 중종의 죄송합니다. 숙종의 일이다. 딴 생각했어. 숙종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대보단 숙종 죄송해요. 자 그럼 찾아봅시다. 해동농서 누구야? 이거 제가 농서 요 부분 모르면 제가 조선 후기의 농서 정리하면서 딱 시작한 게 누구죠? 효종 때 누구? 조선 전기의 농서는 제가 이렇게 하면 죄송 어떻게든 한번 웃겨보려고 전기의 농사하면서 제가 2개 써드려요. 뭐 세종의 농사 직설 누구 시키죠? 여러분 농서는 잘 나와요. 아무 생각 없이 출제자가 낸단 말이야. 조선 전기의 농사 직설 세종, 정초. 그래서 제가 정월 초하로부터 달달 볶았다고 했잖아요. 세종이 뭐라? 워크 올리기라 알중독자야. 그래서 막 정초. 죄송합니다. 정월 초하로부터 싸! 막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성종 때 뭐 기억나요? 금양, 잡록. 누구? 강희안. 강희안? 강희맹. 둘이 불하더라고 했잖아. 문인화할 때. 예? 그래서 어디야? 금양 지방에 뭐 했다? 갔다. 금양은 어디? 경기도 시흥이고 거기서 잡스러운 기록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한껏 낮춰서 정말 좋은 농서를 쓰는데 에이 그 별거 아니에요. 잡스러운 기록에 의해서 금양, 잡록, 시흥 지방의 잡스러운 기록이다라고 했어. 그리고 효종 때 가서 이거 2개를 합쳐서 어떻게 썼다고 했지? 신속하게 만들어라라고 해서 신속이 쓴 농가 집성 모아서 썼다라고 하는 거야. 농가집성하고 고려 말에 들어왔던 뭐 헷갈리면 안 돼? 이암의 농상 집요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제가 순서대로 뭐 했습니까? 박세당의 색경, 그 다음에 서호수의 뭐 있습니까? 해동 농서 이거 정조 때 썼다라고 하고 홍만선의 살림경제 숙종하고 서유구의 임원경제지까지 제가 정리를 쭉 해드립니다. 요거 언제 거예요? 네, 정조 거예요. 정조 시기 서호수. 필기노트 보면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꼭 농서는 한번 그 종단 연구 해서 꼭 보시기 바라고요. 시간별로. 갑인 예송 누구야? 현종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순신에게 현충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강감찬 사단을 건립했다라고 하고 숙종입니다. 제가 이거를 적어드릴 때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순신은 숙종은 여자한테 가려서 그렇지 조선에서 몇 번째로 왕을 오래 했어? 2번째로 왕을 오래 했습니다 라고 했잖아. 그래서 한 일이 되게 많아 그러면서 정리를 쭉 해드리는데 누구 복원해? 단종을 복원했다라고 했어요. 단종이 원래 노산군 일기라고 써있는데 단종을 복원하고 누구한테 인조한테 쫓겨났던 며느리 강빈도 복원했다라고 하고요. 충무경 시호도 만들었다라고 하고 만동모 대보단 다 설치했다라고 하고 샥 정리해 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일이 많은 왕 숙종 이렇게 하는데 그게 3번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다라고 하는 거야. 4번 설점 수세제는 누구야? 효종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자, 7번 다음 밑줄 친 국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 뭐예요? 국왕께서 풍속을 바꾸는 데 뜻을 해서 이륜 행실도. 자, 3강 행실도는 누구? 세종이죠. 이건 정말 많이 나왔던 건데 이륜 행실도는 제가 누가 했어요? 중종 때 박세무가
중종 때 그치 조신이 적었다라고 했어요. 조신. 예, 이거 여러 명 나오는데 조신이라는 사람이 백과사전에 두세 명 나오는데 조신이 항상 먼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신이 만들었다라고 했고 여러분 여기랑 겹쳐서 나오는 헷갈리는 책갑니다. 동몽 선습 동몽 수지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경몽 요 결 있고요. 방금 쓴 이륜 행실도 있습니다. 요게 두 개 맨날 헷갈리지. 나도 헷갈려. 네, 헷갈려. 요즘 수지 뭐해? 중국 갔대. 어떻게든 외워보려고. 이거 송나라 때 누가 만든 거야? 주자가 만든 거야. 네, 수지 중국에서 갔습니다. 주자 만나러. 자, 이거 주자가 뭐 했어요? 성리학 만들면서 소학 공자가 정리한 게 대학이니까 자기가 정리한 건 소학이라고 낮춰서 말했고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그거에 따른 생활서를 만든 게 주자, 가래고요. 애들부터 중요하다라고 해서 동몽, 수지란 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다 성리학 기본서야. 성리학 기본서, 아동용 기본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동몽 선습은 누구야? 중종 때 박세 누가 정리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경몽록은 누가? 율곡 이가 만들었다는 거야. 다 아동용으로 해서 편안히 볼 수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다 이륜행실도까지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지요? 자 이제 갑니다. 이게 7번인데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은 누구야? 이거 낚시질한 거야. 누구? 이건 되게 잘 나오는데 명종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선생님 이거 아닌데? 백운동서원 중종인데 당연히 백운동서원은 언제 세웠어? 백운동서원은 최초의 서원으로서 어디? 중종 때 세웠죠. 누가? 주세붕이 세웠다고 했잖아. 풍기군수 하다가 영주 풍기했다가 자기가 세웠다라고 했어. 근데 어느 왕 때 정확히 알아주세요. 명종 때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 이왕이 이런 건 칭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상을 주소서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상을 주는 행위엔 뭐 있어? 땅도 주고 노비도 주고 책도 주고 세금도 안 받는데 이름을 주는 경우가 있다. 최고의 영광이다 라고 하잖아. 왕 이름을 주면. 그래서 왕 이름을 줘서 백운동서원이 뭐가 된 거야? 소수서원이 됐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 이름을 준 거잖아. 방금 전에 상상한 건데 여러분 공무원 돼서 혹시 훌륭한 일 하셔서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뭐 대통령 앞으로 진짜 존경할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 대통령 나오면 만나서 정말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면 애기 날 것 같으면 이렇게 배우 이렇게 불러져 있으면 이름 하나 달라고. 죄송합니다. 막 던지는데 안 되네 오늘. 토요일이라 그래요. 컨디션도 안 좋고. 방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들어서 낚시질한 거예요. 백운동서원 중종만 아는 분들한테 낚으려고 낚으려고 1번이라고 했어? 틀렸어? 틀렸어. 다 눈을 피하는데 싹 보니까 동시에 막 이거는 그래서 명종이다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 누굽니까? 중종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종이 3번은 국조의례 동문서는 성종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네, 집현전을 창설하였다라고 하는 건 세종입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된 식민지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이것도 살려놨는데 이게 뭐 있습니까? 1938년에 있던 국가 총동원령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자, 1번 옳은 것은 이라고 했지요. 식민정책이 옳은 것은 1번 물자 통제령을 공포하여 배급제를 실시하였다.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 배급제.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설명할 때 우리 어머니가 기억하시는 거, 이렇게 탐침봉 들고 쌀 갖고 가서 쌀 숨겨놓거나 쇠그릇 숨겨놓으면 다 가져가고 일본 놈들이 막 때리는 모습 봤다라고 해서 어머니가 충격 생겼다라고 했는데 물자 통제령 41년이고요. 육군 그 뒤에는 뭐 있습니까? 지원병력 요거 몇 년이야? 38년.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요 법을 근거로 한 건 아니에요. 육군 지원법은 뭐 하는 거야? 사람 잡아가는 거고, 이거는 뒤에 뭐 있어? 예, 물자를 빼가는 거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원법령은 따로, 군인을 징수하는 법은 따로 있다라고 해서 시기는 같지만 근거하는 법이 다르다라고 해서 예, 그렇게 정답이 안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총독부는 인삼소금 전매제를 제정하여 재정확정을 시정하였다라는 건 이거 언제예요? 요게 이제 되게 어렵게 나왔던 문제야. 이때 국가직이 더럽게 어렵거든. 작년 국가직이. 봤던 분은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몇 년인 것 같아? 21년. 예, 20년대예요. 20년. 그래서 내가 담배 피는 것까지 알아야 돼?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럼 다음 시험에서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나와 있어요. 그때 연기를 최대한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농촌을 자력갱생시키는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했다. 이거 몇 년입니까? 32년부터 40년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지요? 자, 9번입니다. 가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 요게 뭐 있어요? 자, 제가 근현대사에서 구한말 수업할 때 1894년은 가장 중요한 해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월별로 외워야 되는 해가 1894년과 1905년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는 월별 순서 문제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까지 내가 외워야 돼? 여기는 우리 민족사에서 되게 중요해요. 구한말에 처음으로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도 수많은 동학교도가 농민이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갑니다. 1월 달에 뭐 있었지? 고부 농민봉기. 조병갑이가 학정을 하니 전봉준이 들고 일어나서 고부에서 농민봉기를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인군수가 왔는데 잘해줬는데 핵심을 조사하는 안핵사 이용태라는 놈이 왔는데 아주 못되게 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고요. 자, 고부 농민봉기는 1차 동학농민운동이다. OX, X. 이때 완전 열받아서 3월 달에 누가 전봉준이 친구들한테 쫙 돌려가지고 뭐해서 다 모였다고 했잖아. 이때도 사발통문 돌리고 이때도 돌렸어요. 근데 이때 동학 접주였던 손아준, 김계량 등이 참가했다라고 했고 어디서 봉기해? 기억나? 둘 다 맞다고 했어. 무장이란 건 제가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했죠. 대전에서 뭐 타고 무궁화호 타고 목포 가려고 하면 딱 계룡지나 논산지나 다음에 나오는 데가 이제 강 건너가서 전라도 나오는데 거기부터는 대부분 뭐라고 했어? 평야라고 했잖아. 고부가 다 평야인지라 요 무장이라는 동네에서 봉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너무 평지니까 농민군이 여기서 못 싸우겠다라고 해서 어디로 옮긴 거야? 그 옆에 있는 백산이라는 데로 옮긴 거야. 여기는 정말 그 평야지대에 똥처럼 이렇게 확 산이 올라왔다고 했잖아. 낮은 언덕이 올라왔는데 그 동네가 백산이야. 그래서 책마다 무장에서 봉기했다, 백산에서 봉기했다. 둘 다 동네 이름이야. 둘 다 맞아. 그 다음에 어디 쓸어? 황토현, 황룡촌 쓸고 전주에 4월 달에 입성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정부가 청나라 부르고 일본 부르고 뭐해? 전주 화약을 시도해서 농민군이 착하게 전주 화약 맺어주고 폐정 개혁안 들어주고 집강소 전라도에 설치를 허가해줬다라고 했는데 6월 달에 정부도 화답하여 청이란 걸 설치했지만 일본이 갑자기 어딜 난입해? 경복궁을 난입해서 돌아가던 청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싸우더라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일본이 승기를 잡고 1차 갑오개혁을 권하고 이걸 농민들이 보고 있다가 9월 달에 2차 봉기가 일어났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막 오다가 11월 달에 우리 동네인 우금치에서 패퇴하고 12월 달에 뭐 했다? 2차 갑오개혁이 실시됐다라고 했어요. 이 순서. 너무 잘 나와요. 뒷부분 구한말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이때도 나왔잖아. 오케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야. 요거는 요 사이 문제를 보는 거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백산에서 그냥 바꿨어. 무장에서 폭음을 발표하고 공개했다라고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바꿨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이다 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자, 10번 가기구가 존속한 시기에 사람들
볼 수 있었던 사실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여러분 이건 몇 년대? 1910년대다라고 하는 거지요. 정확히 제가 여기 할 때 정치 경제 딱 나누는데 1910년대 토지조사국 10년에 설치했고요. 토지서양은 12년에 만들어졌고요. 그걸로 실시하던 토지조사 사업은 1918년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자, 갑니다. 1번 경찰범 처벌규칙 몇 년이야? 12년이야. 맞아. 태영령하고 같이 세트 메뉴고요. 아, 전매령을 담배를 2번이나 냈구나. 아, 이거 며칠간 걸려서 냈거든요. 자, 2번 이광수의 무적 몇 년이야? 17년이에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담배도 안 피는데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잉? 자, 4번 대한광복회는 몇 번이에요? 몇 년이에요? 네, 1915년입니다. 오케이? 김자진의 대한광복회 그거 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이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1904년 이 지도 뭐예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사진으로 잘 나오는데 공무원 사진이 안 나와서 제가 그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좀 작게 그렸다. 이렇게 된 거. 이거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예요. 쉬었다 해설할까요? 아니, 너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쉬었다 해? 네, 잠깐 그럼 쉬었다 해설하겠습니다. 계속 하려니까 좀 그러네.